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일에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방송 전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보가 우리의 우정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철천지원으로서 그를 만나야 합니다. 국내 언론은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판권 회장이 한국축구협회에 있을 때 홍명보와 함께 만든 시스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팬들이 홍명보의 갑작스러운 배신과 탈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명보는 김과 협력하여 이전에 수립한 감독 선발 시스템을 깨고 김과 결별했습니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홍명보 본인이 배신과 배반으로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홍명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이며 김은 순진하게 그것을 모르고 홍명보를 너무 신뢰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이는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국가대표 감독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국내 한 매체는 홍명보가 자격증도 없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무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충격적입니다. 2005년 8월 22일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였던 홍명보는 파주 국가대표팀 훈련원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이 수업에는 3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홍명보는 당시 3급 리더십 자격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홍명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2급 리더십 자격증을 취득한 지 3주 만에 감독으로 임명된 홍명보는 이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축구계에서 전에 없는 일이었고 결코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일은 아닙니다. 그 이후 홍명보는 U20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2009 U20 월드컵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홍명보는 인정받았습니다. 이 성과로 그는 U23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본선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되풀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서판, 고향 원정, 월드컵, 훈련 기간 중 토지 투기 계약 스캔들로 탈락했습니다. 결국 경기와 무관한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홍명보가 이런 기회를 계속 받는 이유가 2002년 월드컵 대표팀 출신이자 고려대 출신이어서 특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육 배경과 국가대표 경험. 그는 당시 브라질 월드컵에서 해임된 후 국가대표팀 전무이사로 취임한 김판권 회장이 관례를 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경험이 없고 고려대 이외의 학력을 가진 완전히 비주류 출신인 판권은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권력강화위원장으로 초청되어 임명되었습니다. 전무이사 홍명보, 김판권은 파울로 벤투를 선임했고 그 결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홍명보는 갑자기 전무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현대 감독을 맡아 김판권을 비정통적인 관계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축구협회를 지지했던 홍명보가 사라지자 권력강화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홍명보는 울산 현대에서 2연패를 달성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자격 미달이자 실패한 감독이었으며 심지어 인터뷰도 건너뛰었습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홍명보의 특별한 행동을 이정 광주FC 현 단장의 과거 인터뷰를 떠올리며 조롱하고 있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 경험도 없고 학력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자력이라는 것이 없지만 저는 국가대표 출신으로 임명되고 리그 부단장이 되어 실패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축구팬은 김도희와 정현의 경우도 비슷하다며 홍명보의 현재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다른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인터 소집 당시 사퇴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고은은 당시 홍콩 국가대표팀 최장수 감독 기록을 이어가며 당시 열세였던 홍콩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저는 완전히 비정통적인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경험도 없고 학력도 좋지 않습니다. 99.99%가 그렇습니다. 한국 감독들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비정통 감독들이 아무리 실력을 향상시키려 해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축구계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제게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홍콩과 중국의 축구 경기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어 중국에 대패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즉시 해고될 것입니다. 그는 중국과의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홍콩을 위해 경기장에서 죽으라고 말하며 다이포 홍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고되었고 발생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이 홍콩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니 중국과의 정치적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홍콩의 여론이 감동했습니다. 그 문구로 만들어졌고 예상과 달리 실제 경기는 마카의 경기였고 홍콩은 원정과 홈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국민의 자부심이 매우 높았다고 말합니다. 인터에서 이 말을 들은 김은 홍 감독의 지휘 아래 대한축구협회 권력강화위원회에 합류했고 그가 한 일은 대중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이는 홍명보가 비를 완전히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한국 축구를 위한 주류, 그는 지원서를 제출한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당시 상황을 좌우로 살펴보면 홍명보가 상당한 양의 여론에 부딪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응접실에서의 만찬, 토지 투기, 관광, 브라질 월드컵 전쟁에 참여하며 정상에 선 시점. 다른 전문가들은 홍명보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일한 후 울산 현대 감독을 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K리그에서 한 번 더 실력을 발휘한다면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 국가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보는 수년간 국가대표팀을 다시 한번 이끌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소망이라고 말해왔으며 술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그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개인 축구인들은 그가 완전히 성숙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홍명보가 10년 동안 일해온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가 그의 자리에 가까워졌을 때 김판공과 함께 만든 시스템을 무시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관리자 직책을 수락했고 연봉 3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과 명성이 모두 쏟아졌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판곤의 약속과 우정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홍명보가 걸어온 과거의 길을 살펴보면 이 분석을 읽은 많은 축구팬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웬 비주류 출신으로 홍명보가 만든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특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느꼈고 김고은의 한국 축구에 대한 헌신과 함께 그러나 홍명보를 보았을 때 최근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워하며 적의 적으로 취급받을 것 같다며 다른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등록은 매일 더 나은 동영상을 제작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축구계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정치적 역학을 보여줍니다. 홍명보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의 노고를 무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비주류 출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김판공과 같은 인물들에게는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축구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출신이나 특정 대학 출신에게 주어지는 특혜, 투명하지 않은 인사 시스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력과 노력보다는 인맥과 배경이 중요시되는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사 선발,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평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홍명보의 사례는 또한 스포츠계에서 윤리와 도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성공과 명예를 위해 동료를 배신하거나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국 본인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존경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축구 팬들의 성숙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많은 팬들이 단순히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는 한국 축구가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과도한 선정성이나 편향된 보도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미디어의 바람직한 역할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스포츠와 정치, 경제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축구협회의 의사결정이 단순히 스포츠적 판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스포츠 행정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홍명보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 업적과 공헌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감독으로서의 성과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축구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 다양성 존중, 윤리의식 강화 등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축구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축구 팬들과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적 시각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비난에 그치지 않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홍명보 사건은 한국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축구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투명성, 공정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실력과 노력이 인정받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